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흡입계통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흡입계통의 구성은 공기청정기 엘리먼트죠.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 공기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공기를 임시적으로 잠깐 모아두는 서지 탱크. 그 다음에 공기의 양을, 공기를 공급을 어느 정도 해주냐고 하는 스로틀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흡기 다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흡입계통이고, 가장 먼저 공기 유량 센서, 에어플로 센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흡입되는 공기량을 계측해서 공기량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 분사량을 컴퓨터가 결정짓는 거야. 가장 기본 분사량이 뭐야? 인젝트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거냐,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 그 공기를 계측하는 센서의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매스프로 방식,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하셨죠. 매스프로 방식이 있어요. 문을 여는 거, 이 매스프로 방식, 그 다음에 핫 필름 방식과 핫 와이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인 방식, 그 다음에 칼만 와리 방식,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한번 보면은 베인 방식은 메저링 플레이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량을 포텐시오미터에 의해서 전압비로 검출하고, 이 신호에 의해서 컴퓨터가 기본 분사량을 검출한다. 핫필름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칼만 와리 방식, 센서 내 공기의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일으켜서 그 소용돌이의 수를 초음파 변조에 의해서 검출해서 공기량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핫필름 방식, 베인 방식, 칼마노바 방식, 이것들이 바로 매스플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스피드 덴시티 방식,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LG트로닉 같은 경우 보죠, 그죠? 맵 센서 두는 거, 그 다음에 흡기다이관에 절대 압력을 센서를 두어가지고 흡기관의 압력을 변화를 피해줘, 압력 소자, 여기에 저항에 의해서 감지되는 센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반도체 피해줘 저항형 센서는 다이어프램 상하의 압력 차이에 비례하는 다이어프램 신호를 전압 변화로 만들어서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스피드 덴시티 방식에서 또한 공기량을 계측해서 EC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현재 공기가 얼마큼 들어가고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과연 그러면 공기가 온도가 얼마큼 되는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와 뜨거운 공기가 들어올 때의 폭발력은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특히 그 디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한 것이 바로 흡기온도 센서입니다. ECU는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도 알아야 돼요. 흡입 공기의 온도를 계측해서 컴퓨터로 입력시키면 컴퓨터는 분사량을 보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주행할 때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행할 때 공기의 압력이 틀리죠. 압력이 대기압 상태에서 들어오는 양과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들어오는 양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양은 똑같은데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압력은 얼마구나, 이 압력도 검사해서 ECU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기압 센서입니다. B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고도를 측정해서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조정하는 피해조 저항형 센서다. 대기압력, 얼핏 보면 말이죠. 대기압 센서하고 그 맵 센서 있죠. 덴시티 방식에서 맵 센서가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것도, 역할도 비슷하고. 대기압력 센서가 고장이 나면 평지에서는 이상이 없던 자동차가 높은 지대에 가면은 기관, 부조연소, 엔진이 막 흔들리고 부르르하고 연소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되고 배기가스가 조금 안 좋다, 미연소 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압 센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로틀 바디가 있어요. 운전자의 악셀레터 페달에 따라서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 그 덩어리를 스로틀 바디인데, 스로틀 바디의 기능은 흡입 공기량을 조절하면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있어요. 내가 운전자가 발을 밟아서 스로틀 밸브를 열었다면은 공기의 량들이 점점 더 열면 열수록 더 들어가긴 하는데, 과연 정말로 이 스로틀 밸브가 얼마큼 열렸냐, 이것도 또 ECU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옆에 축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밸브의 위치 센서죠.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ISC 서버, 공회전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해서 서버라고 해갖고 ISC 서버가 있어요. 이것은 공전, 악셀레터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엔진이 부하고 걸려 있죠. 그때 에어컨이라든가 다른 전기적인 부하라든가 어떤 부하를 걸었을 때에 RPM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공전이지인데 부하가 들어왔네, 그럼 조금 올려야 되겠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공회전 조절 서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에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TPS의 기능. 스로틀 밸브의 열림 정도, 어느 정도 열렸냐, 이런 것을 감지하는데 열림 속도도 감지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센서고, 가속 페달에 스로틀 밸브가 회전하면 저항 변화기가 일어나 출력 전압이 변합니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서 쓱 긁어서 저항의 변화를 일으켜서 거기다 전기를 공급했을 때 얼마 정도의 전압이 변화되는가, 그 전압 값에 변화되는 값을 ECU가 알고 현재 얼마큼 열렸구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급가속을 하면 컴퓨터가 연료 분사 시간을 늘려서 실행합니다. 급격히 출력 전압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 시간을 늘려서 실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출력 전압은 0에서 5V입니다. 그래서 0에서 5V 사이에서 출력 전압이 바뀌어요. 그 변화되는 값을 가지고 ECU가 현재 스로틀 밸브가 얼마큼 열렸구나, 또 닫혀 있구나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ISC 서버는 스피드 모터 방식 기능, 각종 센서들의 신호를 근거로 해서 입력 요소를 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스로틀 밸브를 운전자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가 직접 스로틀 밸브를 막 조정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것이 바로 ISC 서버입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부하에 따라 안정된 공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품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회전이 얼마예요? 하여튼 800rpm 정도 잡아주죠. 800rpm 잡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탁 켰어. 그러면 컴프레셔가 부하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동력을 컴프레셔가 탁 먹어버리면 RPM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엔진이 후두두두두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되겠어. 보정을 해야 돼. 정상적인 RPM으로.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 사람이 안 밟고 있는데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해서 서버가 스로틀 밸브를 밀어가지고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양은 또 컴퓨터 수시로 계산하죠. 그렇게 해서 공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거 서버의 역할이다. 바이패스 공기 제어 방식에는 로터리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고 리니어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고 스텝 모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 서버 방식이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자, 작용을 보면은 대시보드 작용, 공전에서 기관 부하에 따른 기관 훼손 속도를 보상하고, 냉간 운전에서 냉각수 온도에 따라 공회전 상태의 공기 유량도 조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도, 기관 냉각수의 온도, 흡입되는 공기 온도, 현재 부하 이런 거에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회전이 불규칙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공회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보정을 해주는 장치가 바로 ISC 서버 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기능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로틀 바디인데요. 여기에, 이건 옛날 건데, 여기에 지금 IC 서버 모다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이게 스로틀 밸브고, 이 안에. 그 다음에 이 밸브 축 끝에 여기 트로틀 포지션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모다인데, 악셀에다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밸브가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 축이 나가서 여기를 딱 가요. 그럼 여기에 바로 아이들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 신호가, 현재 운전자가 아이들이 아니고, 악셀을 밟았네라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밟아서 움직이는데 그때 모양은 또 이렇게 생긴 방식,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듀티 방식입니다. 이런 거, 이 듀티 방식에서 공기가 입구돼서 문을 얼마큼 열어주느냐, 그 다음에 모터 방식, 이렇게 해서 모터를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공기 들어가는 통로의 통로의 그 개폐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스텝 모터 방식, 이런 건 이제 스텝 모터 방식인데,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로틀 밸브가 있고, 스로틀 밸브에서 이 바깥에서 직접 들어가는 관은 다 닫혀 있으니까 바이패스에 나가는 이 바이패스 통로를 조절하는 거예요. 스텝 모터가.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렇게 전류를 가지고 스텝 각을 결정짓습니다. 1스텝은 약 9도 정도씩으로 해서 이렇게 밸브를, 바이패스 구멍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공회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공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스탬핑 모터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기 쪽을 한번 봤고요. 연료 계통 쪽을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 연료 펌프가 있죠. 이 연료 펌프는 모터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 내에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력으로 구동되는 전동식을 말하면서 연료 탱크 내에 들어가 있다. 탱크 내의 압력이 높을 때 작동해서 펌프에서 송출되는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연료 누출 및 파손을 방지해주는 릴리프 밸브가 있다. 너무 압력이 세면은 그 연료 압력이 계속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이패스 통로를 해서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다시 연료 탱크로 떨어지게끔 해서 공급되는 연료의 압력은 항상 똑같이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료 계통 내에 잔압을 유지시켜. 자, 그 다음에 시동을 운행을 하다가
시동을 껐어. 그럼 연료 압력이 전혀 없어. 저 인젝터까지, 연료 탱크에서부터 인젝터까지 압력이 전혀 없으면 처음에 시동 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탱크에 있는 연료가 인젝터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봉봉봉봉봉 하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시동을 끄게 되면 인젝터 바로 입구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이 딱 걸려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 잔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압이 연료 펌프 내에서도 책밸브가 있어갖고 압력을 딱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백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야 다음 시동 걸 때 시동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잔압을 둠으로 인해서 어떤 밀폐된 관 안에 액체가 있으면 항상 그 안에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기포가 나오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베이퍼록이라고 그러죠. 그 베이퍼록이 발생하면은 액체는 압축이 안 되지만 공기는 압축이 됩니다. 따라서 관 내에 베이퍼록이 생겨서 공기방울이 많이 생겨버리면 그 공기방울은 밀고 나갈 때까지는 그만큼 지연이 생기겠죠. 따라서 압력을 약간 주게 되면 공기방울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잔압을 둠으로 인해서 베이퍼록도 방지할 수 있다. 우리가 브레이크에서 그게 가장 이제 또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또 브레이크 쪽인데 그때 또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퍼록을 방지하고 잔압을 둠으로써 제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책밸브를 둠으로써 잔압을 만들 수 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펌프는 점화 스위치가 ON에 있다 하더라도 엔진 작동이 딱 꺼졌어. ON에 있는데 엔진이 꺼졌는데 연료 펌프가 계속 윙 하고 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정지된 상태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공기량이 흡입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엔진이 딱 꺼지면 공기량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ECU가 공기 안 들어오는데 펌프가 계속 도네? 죽여야지. 그래갖고 연료 펌프의 컨트롤 릴레이를 통해서 전기 차단을 딱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동을 걸 때 요즘은 다 버튼식 스타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예전에 키 방식으로서 1단, ACC, 2단, ON, 3단, 스타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ACC 간 다음에 ON 간 다음에 ON에 딱 가면은 ON에 간다는 얘기는 연료 전기 펌프에 모터 펌프에 연료를 공급을 쫙 하는 거예요. 윙 하고 돌 거 아니야. 그래야 연료가 들어와서 인젝터까지 딱 대기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ST, 스타트로 딱 하면은 인젝터에서 연료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엔진이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ACC, ON 딱 갔어. 그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좀 내비둬. 시동을 안 걸었어. 그럼 그때 연료 펌프 윙 하고 언제까지 돌 거야? 안 되죠. 계산합니다. 일정한 시간만큼만 딱 돌고 있다가 시동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흡입되는 공기량이 계산이 안 되면 ECU가 연료 펌프의 전원을 차단시켜버려요. 안 걸려. 그럼 다시 껐다가 다시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이제 키 방식이 아니고 버튼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ECU가 다 계산해서 알아서 합니다. 자, 이렇게 연료 펌프는 점화 스위치가 ON에 있다 하더라도 엔진이 작동되지 않으면 연료 공급이 차단돼서 연료 펌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준다. 이거 참고하고요. 이건 안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모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모터가, 이 모터 자체가 연료 탱크 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잠겨져 있어. 그래서 연료가 이리 들어와서 모터가 가동이 되면 이 펌프가 가동되면서 이 앞쪽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이게 릴리프 밸브는 연료 압력이 너무 세면은 일이 공급돼야 되는데 너무 세면 이리도 이 스프링이 일기고 연료가 다시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 연료 탱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연료 탱크로 빠지고 일정한 압력의 연료만 일이 나가는 거야. 이때 나가다가 이렇게 이와 같이 연료가 딱 멈추면 스프링에서 책밸브가 딱 닫아줘요. 그래서 나갔던 연료가 다시 못 돌아오게.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급됐던 압력이 딱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압력이 딱 걸려버리겠죠. 그게 바로 뭐야? 잔압이야. 그 잔압으로 인해서 베이퍼록도 안 생기고 베이퍼록이 안 생기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 다음 시동 걸 때 시동이 원활하게 잘 걸리게 한다. 바로 이게 책밸브입니다. 이 구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돼서 나온 연료를 하더라도 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연료 압력을 또 제어를 해줘야 돼. 어디서? 서지 탱크의 진공을 가지고 연료 레일이 있습니다. 연료 압력 레일이 있어요. 그 레일 맨 끝부분에 다이어프램식이 생겨서 서지 탱크의 진공을 가지고 그 압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흡기다이건의 압력 변화에 따른 연료 분산량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기다이건의 진공을 이용해서 연료 압력이 2.2에서 2.6kg/cm 정도의 차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장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료 압력 조절기는 연료 압력이 2.2에서 2.6 kg/cm 정도가 유지되게끔 만들어준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배 파이프 앞 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이나 끝에 설치돼 하나만 설치됩니다. 다이어프램식 고무 마구링에서 해주는 거야. 오버플로우 형식으로 연료 계통 내의 압력을 2 내지 3kg 센티스퀘어 정도로 유지해준다. 진공이 높으면, 진공이 세면 다이어프램을 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연료 탱크로 되돌아가는 연료량이 많아져서 공급 압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진공이 낮으면 연료 탱크로 돌아가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야. 연료 압력 조정기가 고장이 나면은 분사 시간이 일정해도 연료 분사량이 달라질 수가 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젝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연료를 쏴주는 게 바로 인젝터입니다. 연료를 공급해주는 게 인젝터예요. 각 실린더에 흡입 밸브 바로 앞쪽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거야. 무슨 방식? 멀티 포인트 인젝션 방식, MPI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각 실린더에 연료를 분사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야. 한마디로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는 뭐냐면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우리가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기전력이 한쪽 방향으로 생기죠. 그것을 이용한 게 바로 밸브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다 전기를 넣어주면은 그 밸브가 움직이는 거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인젝터입니다. 컴퓨터로부터 전지적 신호에서 작동됩니다. 분사 각도 중요하죠. 분사 각도는 약 10에서 40도 정도가 될 것이고, 분사 시간은 1에서 1.5 메타세크. 메타세크는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분사 시간이 이렇습니다. 분사 시간이 길면 길수록에 연료량이 많아지고, 분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에 분사량은 적어진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분사 압력은 2 내지 3kg 파스칼 퍼 센티스퀘어 정도, 이 정도 나갑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인젝터예요. 여기 양옆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여기 커넥터에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요게 밸브야. 니들 밸브, 바늘이라는 얘기죠. 이게 연료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스프링에 의해서. 그러다가 컴퓨터가 여기다 신호를 딱 줘. 전기를 딱 주면은 전자석이 돼버리니까 이 니들 밸브에 플런저가 딱 위로 올라가. 그럼 문이 열리죠. 그때 대기하고 있던 일정한 압력으로 대기하고 2 내지 3kg 정도의 압력이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 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기냐에 따라서 공급되는 연료량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장치가 바로 인젝터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젝터의 기능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 제어 신호에서 연료를 분사시키고, 연료의 분사량은 니들 밸브의 개방 시간, 즉 솔레노이드의 통전 시간에 의해서 비례한다. 길면 길수록에 많아지고 짧으면 짧을수록에 적어진다는 것이 바로 비례한다는 뜻이죠. 인젝터의 기본 구동 시간은 공기 유량 센서, 공기가 얼마큼 들어오냐,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 크랭크각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산소 센서, 나가는 배기가스가 지금 산소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ECU가 끊임없이 계산을 해서 결정을 줘가지고 인젝터의 분사 시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컨트롤 릴레이인데요. 전원을 제일 먼저 공급할 때 연료 펌프와 인젝터에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는 그 과정, 컨트롤 릴레이의 그 작동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ECU에서 이쪽에 연료 펌프를 작동시키는 코일이 2개가 있고, 이쪽에 인젝터 작동시키는 코일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를 작동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인젝터에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서 인젝터 코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컨트롤 릴레이에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앞전에서 배웠던 얘기를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종류에 따라서. 전자제어 기관 MPI 방식은 연료 분사 방식에는 동기분사, 독립분사, 순차분사가 있고, 동기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분사가 있고, 동시분사가 있어요. 동시분사. 동기분사하고 동시분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분사라는 것은 비동기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인젝터의 분사 펄스폭은 엔진 RPM 센서와 흡기달건 압력 센서의 정보에 의해서 ECU가 인젝터 분사 시간을 제어하게 되는, 이때 연관되는 센서가 바로 흡기온도 센서, 수온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ECU가 다 이런 것들을 입력 요소로부터 받아들여야 인젝터에다가 적정한 시간을 배분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동기분사, 독립분사, 순차분사. 독립분사는 각각 하나씩 분사되는 거, 순차분사 순차적으로 분사시키는 거, 그룹분사는 여러 개 동시에 쫙쫙쫙 같이 분사시켜주는 거, 그 다음 비동기분사,
요것들은 요와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